숨을 쉬는 일, 음식을 먹고 말하는 일. 이 소중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빼앗는 두경부암. 두경부암은 그 숫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경부암은 숨쉬고 말하고 먹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재발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입안의 궤양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목에 통증이 있고 삼키지 못하는 연하 곤란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변한 목소리가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목이 붓고 덩어리가 만져지면 두경부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경부암 중 구강암은 입속에 생기는 암으로 입술, 혀 밑바닥, 입천장, 잇몸, 볼 안쪽 점막 등에서 생기는데요. 대부분 입속에 생긴 단순한 염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암이 악화된 뒤에야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그 혀에 생긴 설암입니다. 크기가 한 2.5cm 정도 되고요. 설암은 일찍 발견되어서 종양이 작은 경우에는 종양만 일부 떼어내면 되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혀를 많이 잘라내야 합니다. 이때는 말하고 먹는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혀의 결손 부위를 재건해 줘야 됩니다. 이때 팔이나 다리에 있는 피부 조직을 떼어서 이식하는 유리피판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리피판술은 결손 부위를 덮어주기 위해 다른 부위의 정상 피부에서 채취하는 피부와 혈관을 이식해주는 수술로서 말하고 먹고 씹는 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건술로 수술 전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오면 편도 조직이 대항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빨갛게 붓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편도암 환자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성적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인유두종 양성 편도암은 중노년층에서 젊은 층과 여성으로 발생 빈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편도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편도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항암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항암 방사선 병합요법과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편도암은 초기암의 경우 재건 수술 없이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기능 보존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은 로봇팔로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종양을 제거하는 로봇 경구강 광범위 절제술을 통해 암 조직을 떼어냅니다. 후두는 호흡과 발성은 물론 음식물이 들어올 때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양쪽 성대가 과도하게 부딪혀 굳은 살이 생기는 성대 결절이 생깁니다. 게다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면 성대에 혈관이 터져 혹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성대 폴립, 성대 낭종, 성대 결절 등 후두 종양 양성 병변의 경우에는 음성 치료를 받거나 후두 미세 수술을 시행합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후두 미세 수술은 성대 점막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주변의 정상 성대 미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 줍니다. 후두암은 주로 60, 7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흡연과 음주는 후두암 발생의 가장 높은 위험 인자로 담배와 술 둘 다 하는 사람에게서의 발병 위험은 최대 15배에 이릅니다. 오른쪽 성대에 이렇게 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성대에도 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모암이고요. 2기 정도 되는 그런 후두암입니다. 초기 후두암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진행된 후두암의 경우에는 가능한 후두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후두 부분 적출술을 시행하는데 상윤상 후두 부분 적출술을 비롯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후두 부분 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은 후두의 기능을 보존하는 가장 광범위한 후두 부분 적출술로 절제 후 남아있는 피열 연골과 윤상 연골로 피열 연골이 열리고 닫히며 진동을 일으켜 발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발성은 물론 목 안의 호흡 기도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사례가 들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부갑상선, 되돌이 후두신경이 있는데요. 반해후두신경과 상후두신경이 갑상선 근처로 지나가고 있어서 손상이 오는 경우 성대마비나 고음 발성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주위의 피대근 손상, 유착 등으로 인해서 음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할 때 신경을 잘 찾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음성 검사를 통해서 음성 장애 유무를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최고의 수술에 더해 환자의 남은 삶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선동일 교수. 음성 클리닉, 연화장애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술 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두경부암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먹고 말하는 기능에 장애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환자분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같이 계시는 가족분들도 같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경부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가족분들의 삶의 질도 같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경부암 수술뿐 아니라 유리 피판술과 재건술에도 뛰어난 명의 선동일 교수. 환자들이 숨쉬고 먹고 말하는 그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며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